자, 17번 또 같이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벌써, 그렇죠. 지난 추울 때 공부하셔가지고 벌써, 그죠? 예. 참, 꽃샘추위 맞아가면서. 그래서, 여름이죠, 그죠? 6월이면 여름이고. 이제, 예. 지겨워요? 두려워요? 공부가 내가. 시간이 참 빨리 가죠. 예. 하지만 이런 과정이 우리한테는 앞으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몇 번 내가 얘기했지만 시험 치고 난 다음에 합격하게 되면은 참 뭐라 그럴까, 나도 해도 되는구나. 특히 주부들은 특히 집에 있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엄마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느낄 겁니다. 엄마도 해도 되잖아. 공부해 너도. 이러면서 또 자녀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엄마가 집에서 빨래만 하고 밥만 하는 그런 아줌마가 아니었구나 하면서 좋아해요. 그러면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도 버시고 애들 용돈도 드리고, 신랑은 주지 마요. 엉뚱한 씁니다. 하여튼 돈도 돈이지만 돈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게 중요하죠. 예. 특히 우리 부동산은 제 경험이 많죠. 보면은 너무 순진하고 솔직하면 돈 못 벌어요. 아시겠죠? 솔직히 못 법니다. 그렇다고 사기치라는 얘기는 아니고 약간 사기성은 필요해요. 약간 좀 포장하고 과장되는 건 필요해요. 손님 왔는데 이 집 어때요? 별로 안 좋아요. 그 누가 사? 별로 안 좋아도 사실 안 좋은 건 말하지 말고 좋은 것만 조금 포장해서 이거는 조금 그렇지만 웬만하면 괜찮다 해야 되지. 오래됐고 비 올 때마다 물 새고 이래버리면 누가 하냐고.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말을 만들겠지만 있는 상태에서 약간 포장하는 건 괜찮아요. 필요하고요. 필요하고 또 돈 많이 버세요. 돈 버는 게 장땡이요. 자, 17번. 사업 시행 계획 등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몇 번? 2번.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30의 금액을 틀렸죠? 뭡니까? 100분의 20 범위 아니니까 30은 나올 수가 없죠. 아시겠죠? 이때 지정개발자가 누구일 때죠? 정확히 말하면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말하면 하여튼 간에 틀렸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라고 정확하게 표현 안 쓴 것도 틀린 것이고, 그죠? 또 100분의 20 범위 아니기 때문에 100분의 30으로 한 것도 틀렸다. 2번 지문은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어차피 기출문 지문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맞는 거 한번 봐야 되겠죠? 1번, 사업 시행료는 고시된 정비 계획에 따라 토지 이용 계획 등, 그러니까 정비 사업 시행 계획에 있는 내용이 많지만 하나만 더 적은 겁니다. 이런 것 등을 포함하는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맞죠? 3번, 사업 시행 계획서에는 사업 시행 기간 동안 정비 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 예방 대책이 포함되어야 하고요. 4번, 시정운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 계획서에 제출이 있은 날부터 얼마 내에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라. 저를 보세요. 우리가 항상 나오는 계획이 두 개 있습니다. 뭐가 있었죠?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인가받고 고시하는 거,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방문할 때는 요거죠.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고 고시한다. 그렇죠? 이럴 때 여기 사업시행계획서에 인가 받기 전에 요거 하는 김에 요거 공람은 얼마 이상? 그렇죠.
14일 이상이고요.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 받기 전 공람. 그렇죠. 얘는 30일이에요. 인가 같아요, 뭘? 왜요? 왜? 천재예요, 천재. 다 맞췄어. 자. 시험 못 보고 대답. 아, 괜찮아요. 다 맞추고 이제 시험장 가서도 맞추고 하면 되죠. 문제를 맞추는 것이 입 맞추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봐요. 근데 통보, 위에 건 공람, 통보이 얼마? 그죠, 통보. 방금 말한 지문은 요거, 60일, 요거예요. 이게 관리처분 계획의 통보는 60일이 아니죠. 얼마죠? 그렇죠. 30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공람에는 14일, 30일. 통보는 60일, 30일 이렇게. 5번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맞죠? 그죠? 폐지, 중지 전부 다 변경 다 인가 받습니다. 18번 시장 건소 등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및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주택법, 건축법에 따른 다음의 건축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할 수 있다. 해당하지 않는 것. 주, 부, 대, 건, 일. 다 맞네. 그죠? 몇 번? 그렇죠. 일단 주. 2번이죠? 주택단지의 범위. 맞아요. 부. 3번.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주부, 대. 4번이죠. 대지와 도로의 관계인데 이것도 대자 나오는 것, 대지 분할 제한 아닙니다. 이렇게 바꿔 낼 수 있어요. 건폐율이 아니고 뭐죠? 건축선의 지정이죠. 건축선의 지정입니다. 건폐율이 아닙니다. 같은 건자. 그러니까 주, 부, 대, 건, 일. 이것만 알고 있다가 큰 거 다칩니다. 아시겠죠? 들려보세요.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나온 적 없지만은 제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단독 문제로 나온다면 맞추지만 추세가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때 하고 만약에 이게 나온다면 여기서 아마 한 문제에서 하나의 지문 아무거나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뭐 주택단지의 범위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건축물을 일부 존치 또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 가령 주택단지의 범위는 건축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나온다면. 이렇게 한 문제가 안 나오는 게 아니지만 아시겠죠? 그럴 때 주, 부, 대, 건, 일. 그거를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극단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나온다는 전제하에 주, 부, 대, 건. 건축선이지 건폐율이 아니다. 내가 버려! 하지 마! 그럼 버리세요. 버리고 찍어야 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랑 같이 공부하는 부분들은 이제 할 거면은 어설프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자. 그렇죠? 왜? 주, 부, 대, 건, 일 요거만 해가지고 방금 이 문제 틀려봐요. 그럼 공부해놓고 틀리는 거잖아요. 공부 아예 안 해가지고 틀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할 때는 정확하게 하시기 바라고요. 19번 임시 거주시설 등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 5번 틀린 게 뭐죠? 그렇죠. 재건축이 아니고 뭡니까? 재개발.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 인근에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먼저 19번 문제 보시면은 임시 거주시설 줄 거 봐요. 줄 껐죠? 제목에, 문제에 줄 껐죠? 자, 적어봐요. 이건 딱 두 개 사업만, 뭐죠?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만.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만
요것만 알아도 5번은 내용 불문 재건축 자체가 틀렸음을 알 수 있다. 재건축은 아예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것 봐야 되겠죠. 무조건 넘어가지 말고.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되는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맞죠? 2번 임시 거주 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 신청을 받은 국가는 제3자와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맞죠? 있다. 원칙 안 되지만 거절 사유 3가지 중 하나죠. 3번 사업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는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 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그렇죠. 4번 지자체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임시 거주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대부로 면제한다. 맞죠? 여기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9번은 잘 나오기 때문에 깔끔히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20번을 지금 정답률이 제일 안 좋아요. 20번 21%요. 이게 지금 제일 안 좋아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 꼴로만 맞춘 겁니다. 꼴로. 20번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게 옳은 것 하면 이해하는데 틀린 것을 틀렸으니까 좀 내 마음도 좀 틀려. 자, 보세요. 몇 번입니까? 틀린 것. 3번. 좀 어렵게 나온 건데 3번 재건축 사업의 시행에는 조합 설립의 동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내가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것만 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이거는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토지분할. 여러분들 잠깐 책 보겠습니다. 104페이지 펴보세요. 104페이지. 상가로 5번에 아까 안 했는데 내가 동그라미 1번 정도는 하라는 의미에서 지금 보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하세요. 거기에 상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하시고 기역 니은에 니은 동그라미 하세요. 이거 니은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1번 사업 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 기역과 니은인데 특히 이제 여기 낸 문제는 니은.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주택단지 안에 일부 토지에 대하여 분할 제한 면적 주기 60, 상공 150, 녹 200 여기에 미달되면 원래 안 되는데 미달되더라도 토지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20번에 3번이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는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것이 해놓고 뒤에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까지 맞아요. 아시겠죠? 이게 아니고 뒤에 거. 그 주택단지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분할할 때 토지 면적이 분할 제한 면적 미달되더라도 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이게 딱 하나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내가 낮에 안 해서 그래요. 안 해서. 하지만 하나만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하지만 그 외에는 깊게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보겠습니다. 맞는 거 1번 대지 건축물을 현물 보상하는 경우 공시법상에도 불구하고 준공인가 이후에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예. 잘 나오고요. 2번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은 때와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뭡니까? 국민주택 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죠, 그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만. 왜 그럴까요? 시행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행자가 공공이기 때문에. 시장공수 등 토지공 등은 매입하지 않잖아요, 공공이니. 하지만 재개발과 재건축은 일단 조합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매입을 하겠죠. 4번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구역은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얼마? 맞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를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잖아요. 자, 수용, 관리. 여기에서 요거 두 개는 뭐요? 2종으로. 얘는 3종으로. 준중은 나중에 돼요. 나중에 아시겠죠? 일단 여기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방법이 환지죠, 환지.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2종으로. 맞는 편이죠. 21번. 5번.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 소유인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합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본다. 맞죠? 예. 요약집 105페이지 쌍가로 8번에 동그라미 2번. (21번)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 2번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받고 난 다음 임대차 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 등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적용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1번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 등등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3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등등의 금전 반환 청구권은 사업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4번 금전 반환 청구권의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시행자,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상할 수가 있고요. 5번 사업 시행자는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에 기속될 대지 건축물을 압류할 수가 있다 그랬죠. 자, 압류할 수 있다. 여기 추가하면 그 압류한 권리는 뭐하고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여러분들 뭐 책에 105페이지 쌍가로 7번 얘기입니다. 7번. 여러분 7번에 있는 거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교재에 1번에 특히 다 뭐 공부해야 되겠지만 특히 리얼 아시겠죠? 교재에 있는 거 쌍가로 7에 동그라미 1번에 기억, 니은, 디귿, 리얼의 리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해요. 리얼하고 동그라미 2번. 22번 관리처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몇 번? 5번. 일단 저를 보세요. 저를 봐요. 투기라인을 지구 안에서는 분양 신청할 수가 없다. 5년 이내까지는. 그렇죠? 근데 뭐는 된다? 상속, 결혼, 이혼만큼은 된다. 그러니까 상속은 무조건 다 되는 거다. 그리고 이혼자 다 돼. 이건 주택법 불문이고요. 하여튼 상속자 다 돼. 이혼 들어가는 거 다 돼. 왜냐면은 솔직히요. 상속은 오래전부터 됐는데 이혼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생긴 지가 불과 몇 년 안 돼요. 이거는. 아시겠죠? 원래는 상속만 있다가 이혼이 왜 들어갔느냐. 대한민국이요. 과거에 30년 전에 이혼이 거의 많이 없을 때는 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그냥 이혼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냥 어제 사랑했던 사이가 오늘 보면 갈라서 있어.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떤 위자료 등등 또는 재산 분할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야, 너 앞으로 해주고 싶어도 여기가 투기한을 적이기 때문에 안 돼. 라고 하면 못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혼 시에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위자료 소송, 위자료 주고 재산분 하는 것 관계없이 다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러니까 5년 이내에 하필이면 너한테 위자료, 너한테 재산분 주는 건 하필 요거야. 가능하다. 결혼도 가능하다. 왜 이혼만 해줘? 결혼은 안 해줘? 가능하다. 상속, 결혼, 이혼으로 취득하는 경우만큼은, 그죠? 예. 이혼은 끝내고 막장, 결혼은 새 출발 가능하다. 여러분 절대 이혼하지 마세요. 그죠? 한번 그래서 악 참고 그냥 견디고. 근데 이럴 때 이혼해야 돼. 남편이 때린다. 폭력 심하다. 그때는요, 한 대 줘 패고 이혼하세요. 왜 맞고 이혼해? 에라이, 샥 패고 난 다음에. 남자들도, 난 남자지만 그런 것들은 뭐, 혼나도 싸. 그리고 남자들이 도박할 때. 주부 도박도 마찬가지죠. 이 도박은요, 이거는 고치기 힘들어요. 만약에 오치 왔는데 아내가 고수 치고 있다? 우리 이혼해야 돼, 그거는. 왜? 고수도비 도박되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 명절때 하지 마시고. 10원짜리가 100원 되고 100원짜리가 커지는 겁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폭탄은 해도 돼, 폭탄은. 있잖아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너 카드 할 줄 알아? 아, 나 카드 잘 못해. 카드 줘봐. 뭐, 나 이런 거 생긴 게 왜 그래? 여기도 안 돼, 이거 위에서. 아이고, 참. 그리고 화투 주면은 나 잘 못해 하는 건. 내가 이거 어떻게 알지, 내가? 나 할 줄 모르는데. 아, 큰일 났다. 나 이거 이혼당하겠다. 자, 그리고요, 자, 22번. 아니구나. 어디죠? 몇 번이죠? 23번입니까? 3번. 자,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의 기준의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어요. 몇 번? 몇 번? 3번. 정비구역 지정 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 틀렸죠? 청산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공법에서는 아주 열받는 지문이지만 할 수 없습니다. 해야 돼요. 해야 돼. 맞는 거 보겠습니다. 1번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면이환, 그죠? 면이환.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 고려하여 대지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 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게 한다. 2번 재해 또는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가름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가 있다. 다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4번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축물을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5번은요, 맞게 나왔지만 5번을 또 틀리게 잘 나옵니다. 5번.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인데, 이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다른 걸로 바꿔냅니다. 줄 거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요거. 기준으로 수립한다는 겁니다. 24번 주택의 공급 기준 등 설명으로 틀린 것. 몇 번? 5번. 조합이 국장, 시도, 시군구, 토주공 등에게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에 토주공 등이 우선, 자, 1순위가 누굽니까? 시도, 시장, 군수입니다. 얘는 뭡니까? 2순위예요. 그러니까 토주공 등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누굽니까?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우선하여 인수해야 된다. 요거 5번 지문도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내가 따온 거예요. 나머지 1번 사업 시행령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맞죠?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공급해라. 그 얘기입니다. 2번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만약 여기에 보세요. 만약에 들어봐요. 투기가를 주거나 조정 대상 지역이 언급되면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에 하나. 아시겠죠? 그 말 없잖아요. 현재 없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근로자, 숙소, 공무원, 숙소, 기숙사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만큼 모두 공급할 수 있다. 이것도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 아닙니다. 할 수 있다. 4번 분양 대상자별 종전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맞죠? 그죠? 좀 더 한다면은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요거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가 없다 그랬죠. 물론 상속은 제외하고. 자, 그리고요. 자, 25번 보겠습니다. 25번. 관리처분 계획 등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 몇 번? 2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관리처분은 두 개죠. 방법이 주환경 개선하고 재개발 묶어서 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 왜? 등기부가 따로냐 하나냐. 그래서 항상 주거환경과 재개발은 같이 이렇게 묶고 재건축은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뭐라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현재.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지상권자는 제외한다. 분양자가 나오면, 그죠? 분양 동그라미 했어요. 분양자가 나오면 지상권자는 제외한다 그랬죠. 109페이지. 요약집 109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여기 기억에 다. 맞는 거 보겠습니다. 1번 종전에 토지 소유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에 고시가 있은 때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가 있다. 맞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동의를 받아야죠, 그죠?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랬죠. 받은 경우에. 그 다음에 또 있죠, 하나. 손실보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기억납니까? 저를 봐요. 쉽게 말하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고 고시가 되면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전부 다 나가잖아요. 포크레인 들어가가지고 철거하기 때문이죠. 그럼 원칙은 사용수익이 정지이지만 예외 사업 시행자가 동의한 때 그리고 손실보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이때 뭐라고요? 이때는 사용수익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110페이지 쌍가루 9번에 동그라미 2번. 2번 그 내용입니다. (3번) 시장 군수 등은 사업 시행자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에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요거죠. 관리처분 계획 통보 요거. 어디 있어요? 요거. 통보.
4번 재건축 사업의 관리 처분은 조합은 전원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맞아요. 그죠? 원래는 재건축은 법대로 해라. 그래요. 법대로 하지만 전원 동의 시에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좀 쉽게 풀이하면. (109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니은. 재건축은 관리 처분은 법령상 법대로 하지만 밑에죠. 전원 동의 받으면 그 기준을 따로 정한 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5번 사업 시행령은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얻어서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가 있다. 맞습니까?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답은 아까 전에 했던 2번만 틀리고 다 맞는 것들입니다. 26번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가로한 이 양이 많잖아요. 다음 날부터 이러한 행위를 해당할 때에는 해당 토지, 주택 등 건축물에 분양받을 권리는 다음 날 그 전인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러니까 다음 날 증가하는 행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증가하는 행위니까 증가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는 행위가 나온다면 걔가 답이죠. 그죠? 그러면 1번. 몇 번이죠? 4번이죠. 여러 개의 필지가 한 필지의 토지로 합병되어 토지 등 소유자가 감소. 같은 곳도 아니고 감소. 이건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것은 증가했죠. 종전보다 증가했죠. 2번. 다가구가 다세대. 단독이 공동으로 해서 증가했죠. 3번.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여 소유자가 증가했죠. 말 그대로. 5번. 하나의 대지 범위에서 속하는 동일한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각각 분리는 곳 증가죠. 그죠? 예, 증가죠. 할만하죠. 그죠? 예. 27번. 정비산업의 준공인가의 설명으로 틀린 건. 몇 번? 3번. 시장 문서 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해야 한다. 의뢰할 수 있다. 그렇죠. 의뢰할 수 있다. 다른 것들 1번 시장문서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문서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2번 토주공인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걸로 본다 그랬죠. 4번 시장군수 등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 완료를 지자체 공보에 고시해라. 준공인가하고 공사 완료 고시하라. 그 얘기죠. 누가? 시장공사 등이 하는 겁니다. 5번 시장공사 등은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가 있다. 깔끔한 표현이죠. 28번 소유권 이전 고시 등 설명으로 틀린 것. 몇 번? 1번 사업 시행자는
공사원료 고시가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가 아니죠. 뭡니까? 지체 없이. 공사원료 고시가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가 아니고 지체 없이 대분통소 대지확정 측량 토지분할 절차 밑에 통지하고 소유권 이전해라. 대분통소. 다 같이 시작. 대분통소. 한 번 더 시작. 대분통소.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건축물을 분양받을 때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한 날에 다음 날에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그죠? 다음 날 무조건 소유권 취득은 다음 날입니다. 3번 정비사업에 의하여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는 똑같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건축물 똑같이 을구에 설정된 걸로 본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갑구에 설정된 건 을구에. 그런 말은 갑구 을구라는 말은 없어도 알고 있는 거니까 똑같이 설정된 걸로 본다. 그래 보시면 되죠. 4번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사업 시행료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그죠?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이 된다. 맞는 표현이죠?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29번. 정비사업의 청산금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청산금 몇 번? 4번. 정비사업 시행지역 내에 건축물의 저당권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제목 뭐죠? 저당권의 물상대비. 뭐라고요? 저당권의 물상대비라고 부릅니다. 저당권의 물상대비. 다른 것 들어보겠습니다. 자, 틀린 거 이제 맞게 고쳐봐야 되겠죠. 1번 사업시행료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 이전에는 청산금을 분양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까? 아니죠. 분할 징수, 분할 지급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죠? 예. 2번 2번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인 시행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없다? 있다. 3번 사업시행료는 청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분할하여 지급해서 안 됩니까? 이건 1번과 마찬가지로 그죠? 분할징수, 분할지급 그 단어가 1번과 3번을 전부 다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용어죠. 분할징수, 분할지급. 4번, 5번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몇 년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30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 1번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 기술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틀렸죠? 누구한테? 시도지사. 이게 국장이었다가 법률이 시도로 바뀌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또 혹시나 또 이렇게 나올까봐 한번 해본 겁니다. 하지만 등록하지 않는 두 놈은 안 한다. 토주공과 한국감정원. 그죠? 토주공과 한국감정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록하지 않는다 그랬죠. 왜냐면 여기 1번 지문 중간에 토주공을 살짝 집어넣거나 한국감정원을 살짝 집어넣는 상태에서 그때 맞게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것까지도 해야 됩니다. 맞는 거 보겠습니다. 2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철설시회, 철거, 설거, 시공, 회계 등등 너무 길어가지고 안전진단 업무를 빼버리고 그냥 등 한 겁니다. 철설시회 병행하여 수행할 수가 없다. 이것도 있다 하면 안 되겠죠? 없다. 3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자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걸 제외하고는 민법 중 위임, 맞죠? 그죠? 민법 중 사단법인이 아니고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맞습니다. 4번. 여러분들 조금 전에 했었죠? 무조건 결격사유는 전부 다 2년, 금고도 2년, 전부 다 2년밖에 없다 그랬죠. 등록이 취소된 후에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에 등록을 신청할 수가 없다. 결격 사유 때문에 결격 사유 전부 다 2년. 5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뭐라고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오전에 한 내용을 범위 내에서 풀어봤습니다. 아까 성적 보니까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틀리신 분들은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 본게임 가기 전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험 볼 때 이런 내용을 이제 안 틀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복습할 때도 오답 노트 좀 비슷하게 체크해가지고 절대, 왜냐면 사람들이 이상해요. 틀린 문제를 다음에 내면 또 틀리거든요. 이때 잘 정리해가지고 앞으로는 틀리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